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주입니다. 오늘은 북한 김일성이 쳐들어온 6.25 기념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쳐들어왔는데 지금 날씨로 보면은요 아주 우리나라 날씨는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웠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쳐들어왔으니까 아주 선선할 때 쳐들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들어올 때야 신났겠죠.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상당히 고전을 하게 되는데 낙동강 전투에서 밀리게 되죠. 낙동강 전투에서 밀리면서 김일성이는 그만 좌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6.25입니다. 북한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런 것처럼 6.25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인도네시아 톱뉴스는요 어제 잠시 전해드린 바 있는 PPDB로 입학시키는 방법에 대한 기사가 가짜 문서로 PPDB를 통과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여기서 PPDB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은 Acceptance of New Student. 그러니까 바사로는 버느리마안 버서르타 디딕 바루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우리말로 말하자면은 신입생 입학 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그 선택 결과 모니터링을 포함해서 특정 지역의 PPDB 온라인 구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반 및 예비 학생이 사용하는 웹페이지를 말한다라고 인도네시아 신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복잡한데요. 말하자면은 입학 허가내는 받기 위해서 등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얼뜻 보면 우리나라 조국이 그 정경심과 함께 자기 딸의 경력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콤파스 신문은요, 친절하게도 입학 예정자의 부모 주소를 학교 주소와 가깝게 해서 PPDB 문서를 위조하는 단계를 아주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의 주민등록 카드의 그 주소지를요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PPDB는 전국적인 시스템은 아니고요. 각 지역, 그러니까 도라든지 군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전문적으로 위조해주는 그런 전문인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거기에 맞게 서류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위탁을 한다는 거죠. 그걸 위탁받은 그런 전문가, 그런 업체는요, 지역 기반에 맞게 서류를 다 바꾼 다음에 가족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서류 한 건당 10만 루피아를 건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장도 바꿔야 되고 주소지도 바꾸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 패밀리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까르투 클루아르가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는요 서류 한 건당 10만 루피아를 건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꾼 서류들을 PPDB 파일로, 그러니까 PD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PPDB에다가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서울 강남으로 위장 전입을 해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는 그런 수법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학교 입학 사정관은 자기 구역의 학생이죠. 자기 구역의 학생이니까 이 학생은 입학 허가를 내주겠다 하는 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입학 사정은요, 사립고등학교, 사립학교보다는요, 공립학교가 더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에는요, 이게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이 공립학교에도, 는 이런, 그 PPDB에다 등록만 하면은, 거리가 가까우면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세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 편법 입학 방법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제도는 전산화가 가져다 주는 병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서류 원본을 가져다가 대조하는 시스템이 아주 더디긴 해도 그래도 그게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민국에 가면요, 모든 서류를 복사해 오라고 합니다. 그걸 위조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가끔 주민등록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르뚜 끌로아르가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저도 종종 봤습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국제공항 전산망 마비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지난 20일 목요일 수라바야에서 발생한 임시 국가 데이터 센터가 마비가 됐는데 그것은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가 됐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데이터가 사이버 공격으로 잠시 멈췄다고 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시스템 복구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해커들은 이 시스템을 복구하려면 자기들한테 800만 달러를 달라고 한답니다. 800만 달러를 주고 자기네들이 복구해 주겠다 하는 것이죠. 자, 사이버 공격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북한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 전산망 어디가 망가지면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모든 것이 이렇게 전산화되다 보니까 어느 하나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요, 전 전산망이 다 마비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한 대책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또 다른 나라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외신인데요. 요즘 유럽이나 아시아는 벚꽃풍 거리, 그러니까 옛날 거리를 관광 자원으로 개발해서 그런 데가 관광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옛날 거리를 사진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도 이미 오래전 코타투아를 복원해서 카페와 레스토랑을 옛날 식민지 시대, 그러니까 화란 시대풍으로 꾸며놓고 관광객을 모으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카페는 참 좋고 참 옛날 맛이 나는데 식사는 뭐 그저 그런 것 같았습니다. 싱가포르도 뭐 홍콩식 그런 건물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내부만 현대식으로 바꿔서 개조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뭐 그와 반대로 나갔죠. 특히 김영삼 정부 때 보면은 일본 총독부 건물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견고하게 잘 지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잘 지은 건물인 것 같은데 그 건물을 일본 외색을 없앤다 해서 그걸 허물어 버렸더니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일본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관광지로 개발하지 못한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요, 이제 스마랑, 중부자와 스마랑에도
옛날 도시를 다시 살리고 관광객을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를 꽃다뚜아 스마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에 온고이 지신이라고 했던가요? 예전 것을 버리지 말고요. 이렇게 새롭게 개발해서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인도네시아는 아들의 방학 기간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국내 관광을 가기 때문에 10 내지 20%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비행기 노선도 모두 풀 부킹이고요. 호텔도 모두 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외국인들이 어딜 가거나 관광지를 가도 매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일단 방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미리미리 어디를 간다면은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카르타 안쫄 유원지도요, 패밀리 패키지 상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때 우리나라 관광공사도요, 한국으로 소풍 가는 그런 프로그램 패키지를 내놓을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지금 날씨가 춥지도 않고 아주 선선하고 좋으니까 한 번은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저가 비행사도 운항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제 관광공사는 인도네시아 학생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한국으로 소풍 가는 그런 그 케이스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생들은 K-팝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혹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제 뉴스에 바두이 마을이 소개됐습니다만은 제가 시간 관계로 뒤로 미뤘습니다. 현대적 문물을 접하지 않겠다는 그 특이한 바두이 마을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참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자카르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더욱 신기하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여기는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밭뼈만 재배해서 먹고 삽니다. 집도 목재도 짓고요. 못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나무를 쪼개서 벽을 처리하고요. 대나무로 또 다리도 놓고 또 신발도 안 신고 다닙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들은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는데 요즘은 진한 군청색 옷도 입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중국인이 아마 그런 것을 아이콘, 그러니까 바두이 아이콘으로 사준 것 같은데 이들이 이것이 자기네 옷인 줄 알고 그대로 전통적으로 이걸 입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검정 옷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곳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좀 해보겠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두이 촌장도 만나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도 제시해 봤습니다만 제 혼자 힘으로는 참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어떤 선교 조직이 나서서 이들을 선교만 한다면은 한꺼번에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인구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아재 가요지방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코끼리가요, 두리안 나무를 훼손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인데요. 가요는 고산 분지이기 때문에요, 분짝처럼 항상 선선한 날씨를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기에 아주 적합하고요. 단점이 있다면 구름이 항상 끼니까요. 채소 재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다만 아라비카 커피는 대단히 이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전량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